abandoning Korea? I will never abandon Korea. It's never going to be farewell. I will come back to Korea.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 현장을 함께했던 BBC 특파원 로라 비커. 해외 언론 특파원 중에 이렇게나 많은 관심과 유명세를 받은 기자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4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으로 파견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끝내 눈물을 보인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BBC에서 18년 넘게 근무한 기자이자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온 로라 비커. 처음 한국에 온 것은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맞이 기자회견 날입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말로 인사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한국에 도착한 지 6시간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장 맨 앞줄에 앉게 됐다는 그녀. 얼떨결에 마이크를 건네받으면서 유일하게 아는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는 동안 사실 엄청나게 떨고 있었다는 비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첫날 기억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기억나는 순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남북한의 정상이 만났던 날을 꼽으며 그 순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죠.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 장면을 보는데 어떠한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외국인 기자로서 한국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공평하게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여성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등 우리 사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색다른 관점 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온 지 딱 1년 뒤 다시 돌아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한국어로 인사한 그녀는 꽤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로 한국의 성평등 문제에 대해 질문에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 대통령님. 작년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 한 해였습니다. 문 대통령님은 그 목소리를 전해드리셨는지요? 또한 그녀는 대통령을 보자 90도로 인사하는 등 외신 기자로서의 예의와 품위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그녀의 정중한 태도와 수준 높은 질문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초기 코로나 대응을 극찬하며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의 방역 현장을 단계별로 실시간 전달하고 한창 대구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때에는 직접 대구 취재를 다녀오기까지 했는데요. 그 뒤 실제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다는 그녀는 검사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리는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를 받고 12시간 만에 음성 결과를 받은 뒤 충격적일 정도로 신속한 한국의 방역 능력에 전 세계는 한국한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초기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엄청난 혁신이고 한국 의사들이 생각해낸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극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전 세계 최초로 치러진 한국의 총선은 역사적인 24시간이었다라며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일정 거리만큼 떨어지고 손소독제를 쓰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은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선거 방송에 화려한 CG를 널리 퍼뜨리면서 영국도 한국처럼 개표 방송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개표 방송은 여러 국가에서 수차례 언급되며 다시 한번 이목을 끌었죠. 로라 비커는 트위터로 한국 곳곳의 소식을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재빠르게 해외에 알렸습니다. 한 번은 친절한 택시 기사님과의 일화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님이 요즘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줬다.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라고 했다라는 한국 특유의 정에 대한 미담이었습니다. 로라 비커의 트윗글은 한국인의 따뜻함이라는 해시태그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전해졌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이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고 저건 다 유교의 영향이며 마치 공산주의처럼 시민들이 정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다는
한국이라는 조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로라 비컨은 이와 같이 되받아쳤죠.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는 이유가 유교 사상 때문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권력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국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남기는 글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는 듯하네요. 로라 비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누군가 보낸 택배로 되찾았을 때 역시 화제가 된 바 있죠. 그녀는 속초에서 잃어버렸던 내 지갑은 아주 당연히 내게로 돌아왔다. 왜냐면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라는 신뢰가 듬뿍 묻어나는 트위터를 통해 또 한 번 한국의 취향과 시민의식을 되새겨주기도 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익명의 한국인이 값싼 과자 상자에다 지갑을 포장해서 혹시 모를 다른 누군가의 견물생심까지 미리 차단한 배려와 센스도 콕 집으면서 말이죠. 이처럼 점점 한국에 빠져든 로라 비컨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당시에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his is huge for South Korean cinema. For South Koreans, there is a feeling of validation that people believe the only thing they know about this country, North Korea. However, now there's this feeling that the Korean culture wave is beginning to take hold. For many years it's been discussed. For many years people have said Korean soft power. Well, now we're beginning to see the results of that. 앵커가 진행 특성상 요점만 체크하는 단순 질문을 던져도 그녀는 한국 저변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당 상황에 대해 전달력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뉴스에서 또 한 가지 의미 깊었던 것은 외신들도 이제 한국인의 이름 순서를 서양식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준호봉이 아니라 봉준호라고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통해 점점 바뀌어가는 세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권에서도 아시아권 이름들은 성을 앞에 쓴다는 사실을 많이 인지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다가오네요. 로라 비컨은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목격했다면서 지금 한국이 화제에 오르면 다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얘기하며 한국어 좀 배웠다라는 티를 내느라 난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직접 한국 전투기를 몰며 한국의 국방력을 보도한 적도 있었죠. 훈련을 받다가 기절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3, 2, 1. 3, yep. 1, 2, 3. Oh my god. 이 방송을 통해 자국산 전투기로 파일럿을 훈련시키는 나라는 총 5개국밖에 없고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죠. 또 한국의 노력을 단순히 동아시아 군비 경쟁 심화라는 식으로 단편화해버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불가피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지난 4년간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경험한 한국은 한마디로 드라마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상에 대해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점을 제일 먼저 꼽은 그녀. 덕분에 한국 생활을 원없이 즐기면서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직업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외국인 기자가 파견되는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자신들조차 서구의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구계자로서 특유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When they read the article, Koreans can see how the foreign media sees exactly what's going on inside their country. So it's a win-win situation. 파견 기간 동안 책임감 있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로서 최선을 다했고 독도 등 애매한 기사도 몇 있었지만 최대한 균형 있게 한국을 바라봤던 로라 비커. 다음 발령지는 베이징이며 중국 특파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근무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저버리는 거냐라는 동료의 농담에 전 절대 한국을 저버리지 않아요 라고 정색한 그녀는 이내 그동안 취재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BBC 소속 외국인 기자의 취재에 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 신뢰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요. 무엇보다 같이 일한 한국인 동료들이 정말 그리울 거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My team have become my family and I'll miss them. It really has been an honour and a privilege to be with you for the last few years. It's never going to be farewell.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I will miss you all hugely.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그리고 결국 그녀는 눈물을 떨구고 말았죠. 그동안 여러 심층적이고 날카로운 기사로 한국의 긍정적인 면 외에도 우리가 모르거나 놓쳤던 부정적인 부분을 가감없이 보여줬던 로라 비커. 그것들이 기사화되고 공론화되면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습니다. 때로는 특이하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게 틀린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이었다고 느껴지는 그녀의 보도 덕분에 우리도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베이징에서도 단지 소식을 전하는 일반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소신 있는 기자로서 변치 않기를 바라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로라 비커가 한국에 다시 온다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발전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